저 인간이 왜 저기 옆에 서 있는 거야? 사돈이 당당히 데리고 들어온 남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남자는 제 언니의 남편, 제 형부였습니다. 미쳤어? 저 사람 내 언니 남편이야. 그 순간 돌잔치는 축하가 아닌 폭로의 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들어온 언니의 모습에 모두 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나 다 알고 있었어. 다 참고 버텼는데 결국 이 자리에서까지 당신이 날 모욕을 주는구나. 왜 형부는 다른 여자와 함께 내 손녀 돌잔치에 나타난 걸까요? 그날 모든 진실이 결국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 전에 따뜻한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두 무료니까 부담 없이 눌러주세요.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께 복을 가져다 줄 거예요.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이른 아침부터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손녀 수아의 돌잔치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준비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호텔 연회장 예약부터 시작해서 답례품 준비, 친척들 연락까지 할머니가 직접 챙겨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어머, 또 뭘 빼먹었나 싶어서 잠이 안 와. 혼자 중얼거리며 메모장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돌상 준비물, 한복 수선, 사진 촬영 예약, 답례품 포장. 하나하나 체크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아들 준호는 회사 일로 바쁘다고 하고 며느리 지연이는 수유와 육아로 밤낮이 없었거든요. 결국 이런 큰 행사는 시어머니인 제가 도맡아 해야 하는 게 현실이었어요. 그래도 불만은 없었어요. 오히려 기뻤죠. 예순의 나이에 손녀를 안고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냉장고 문을 열어 돌잔치용 과일들을 확인했어요. 사과, 배, 대추, 밤. 모든 게 신선한지 하나하나 살펴봤죠. 돌상에 올릴 음식들도 미리 준비해둬야 했어요. 백설기, 수수팥떡, 오색 송편. 떡집에서 주문한 건 내일 찾아와야 하고요. 수아야, 할머니가 예쁘게 돌잔치 해줄게. 잠든 손녀의 볼을 살짝 어루만지며 미소를 지었어요. 갓난아기 특유의 달콤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이 작은 생명이 온 집안에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는지 몰라요. 수아가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매일이 즐거웠어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손녀 얼굴을 보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그늘 하나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바로 언니 얘기였죠. 언니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당뇨병이 심해져서 합병증까지 왔다고 의사가 말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한 당뇨인 줄 알았는데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신장까지 나빠진 상태였어요. 언니는 저보다 3살 위인데 어릴 때부터 저를 많이 챙겨줬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로는 더욱 그랬죠. 언니가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잘 자라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언니에 대한 고마움과 애틋함이 남달랐어요. 그런 언니 곁에서 남편인 조상근이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정말 화가 날 때가 많았어요. 저 인간이 진짜 속으로 욕이 나왔지만 꾹 참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자면 조상근이가 다른 여자와 어울린다는 소문이 파다했거든요. 언니가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말이에요. 며칠 전에도 이웃집 김씨 아주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영수가 형부 요즘 젊은 여자랑 자주 다니던데 괜찮아?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뒤틀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조상근이라는 사람은 원래부터 그런 면이 있었어요. 젊었을 때도 여자들한테 인기가 좀 있다고 우쭐거리는 타입이었거든요. 언니랑 결혼할 때도 주변에서 말들이 많았어요.
저런 바람둥이한테 시집가면 고생한다고 했는데 정말 그 말이 맞았어요. 결혼 초기에도 몇 번 문제가 있었어요. 언니가 몰래 저한테 와서 울면서 하소연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언니 그냥 이혼해. 내가 도와줄게라고 했는데 언니는 아이들 때문에 참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30년을 참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꼴이 된 거죠. 전화기를 들고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병실에서 받는 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해 보였어요. 언니, 컨디션 어때? 수아 돌잔치 때 올 수 있겠지? 그럼 당연히 가야지. 우리 조카 손녀 돌잔치인데 어떻게 안 가? 그런데 영수가 나 좀 늦을 것 같아. 오전에 치료받고 가야 해서. 언니의 목소리에는 억지로 힘을 주는 느낌이 역력했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건강하고 활발했던 언니가 이제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힘들어 보였거든요. 병원 냄새까지 전화기를 통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언니, 무리하지 마. 몸이 제일 중요한데. 괜찮아. 수아 돌잔치인데 어떻게 안 가? 그런데 영수가. 응, 왜? 형부는 어디 있어?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언니가 한숨을 깊게 쉬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어디 있겠어? 또 볼 일 있다고 나갔지 뭐. 요즘 집에 들어오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야.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언니도 다 알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런데도 참고 있는 언니가 안쓰럽기만 했어요.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한다니.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언니, 그냥 이혼 생각 안 해봐? 이제 아이들도 다 컸는데. 영수가, 그런 말 하지 마. 지금 내가 이 모양인데 어디 가서 혼자 살겠어. 그냥 이렇게라도 사는 게 나아. 언니의 체념이 담긴 목소리를 들으니까 더 화가 났어요. 언니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지. 언니만 아니면 벌써 등 돌리고 살았을 인간인데. 언니가 끝까지 참고 버티니 나라도 곁에서 지켜야지. 속으로 다짐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돌잔치 준비를 계속했어요. 한복집에 전화해서 수아 한복 수선이 잘 됐는지 확인하고 사진작가한테도 연락해서 시간 맞춰서 오라고 당부했어요. 답례품으로 준비한 수건 세트들도 예쁘게 포장해야 했고요. 그런데 이 모든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쁜 일과 걱정스러운 일이 동시에 몰려와 있었거든요. 손녀의 첫 생일을 축하하는 기쁨과 언니를 괴롭히는 형부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준호한테 물어봤어요. 너네 이모부가 돌잔치에 올 거라고 했니? 글쎄요, 엄마. 따로 연락은 안 왔는데. 이모가 오신다니까 같이 오시겠죠. 준호도 형부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예전에 술자리에서 이모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라고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한참을 뒤척였어요. 내일 모레면 돌잔치인데 과연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거든요. 특히 형부가 와서 또 어떤 말썽을 부리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컸어요. 혹시나 술이라도 마시고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을 다잡았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손녀 수아의 돌잔치는 잘 마무리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할머니로서 해야 할 일이었고 가족을 지키는 일이기도 했거든요. 드디어 수아 돌잔치 당일이 됐어요. 아침 일찍부터 호텔로 가서 연회장 세팅을 확인하고 돌상도 예쁘게 차려놨죠. 정말 바쁘게 뛰어다녔는데 그래도 마음은 설렜어요. 우리 손녀 첫 생일이니까 말이에요. 연회장이 꽤 넓었는데 친척들이랑 지인들 합쳐서 한 50명 정도 올 예정이었거든요.
돌상도 정말 예쁘게 차려놨어요. 백설기 위에 대추랑 밤도 올리고 오색 송편도 예쁘게 놓고 수아가 뭘 집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사진도 많이 찍어둬야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떠 있었죠. 어머님, 정말 예쁘게 준비하셨네요. 호텔 직원이 돌상을 보고 감탄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뿌듯했어요. 며칠 동안 정성스럽게 준비한 보람이 있었거든요. 오후 2시부터 시작이었는데 1시쯤부터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준호 친구들도 오고 제 친구들도 오고 친척들도 오고 다들 수아 보려고 몰려드니까 정말 북적거렸어요. 어머, 수아 정말 많이 컸네요.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요? 할머니 닮아서 이쁘네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손녀가 그렇게 예쁘다고 하는데 할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수아도 신기한지 사람들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방긋방긋 웃고 있었거든요. 지연이가 수아를 안고 있으면서 사람들한테 인사를 받고 있었는데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첫 아이라 그런지 모든 게 신기하고 감격스러운 모양이었죠. 준호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인사하느라 바빴고요. 그런데 제가 계속 신경 쓰이는 게 하나 있었어요. 언니가 아직 안 온 거예요. 분명히 온다고 했는데 병원에서 나오는 게 힘들었나 싶어서 전화를 걸어봤는데 안 받더라고요. 혹시 몸이 갑자기 안 좋아진 건 아닌가 걱정이 됐어요. 언니 아직 안 왔네. 혼자 중얼거리면서 시계를 봤는데 벌써 2시 반이 다 돼가고 있었어요. 돌잡이 행사도 곧 시작해야 하는데 그때쯤 연회장 문이 열리면서 며느리 쪽 어머니인 이예숙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혼자 온 게 아니라 어떤 남자분이랑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돈 친척분인가 싶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사돈이 밝게 웃으면서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남자를 보니까 제가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저게 누구야? 정말 눈을 의심했어요. 분명히 제가 본 게 맞나 싶어서 다시 한번 봤는데 맞더라고요. 바로 조상근이었거든요. 제 형부 말이에요. 언니 남편인 조상근이 며느리 어머니랑 같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설마 저 둘이 설마 그런 사이인 건 아니겠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사돈은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제게 와서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 오늘 정말 잘 준비해 주셨네요. 아, 이분은 같이 알고 지내는 분이에요. 오늘 함께 와도 괜찮죠? 같이 알고 지내는 분이라니.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는 말인가 싶었거든요. 아니면 알면서도 뻔뻔하게 그러는 건가 싶고, 그때 조상근이 연회장 안을 둘러보다가 우리 가족들 얼굴을 보는 순간 얼굴이 시뻘겋게 변했어요. 특히 저랑 눈이 마주쳤을 때는 정말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손으로 이마를 문지르면서 식은땀을 흘리는 게 보였어요. 아니 이게... 조상근이 말을 더듬더듬하면서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데 사돈이 그 팔을 잡고 있었어요. 조상근은 연회장 구석으로 숨고 싶어하는 표정이었어요. 계속 고개를 돌리면서 우리 가족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거든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로 손수건으로 땀을 닦고 있었어요. 저기, 사돈.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같이 알고 지내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네, 맞아요.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어요. 사돈이 태연하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사돈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행동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마치 평범한 지인을 데리고 온 것처럼 말이에요.
조상근이 옆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당황해하고 있는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준호가 저한테 다가와서 작은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엄마, 저분이 누구세요? 부 같은데. 응, 맞아. 네 이모부야. 저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런데 왜 저기 계시죠? 이모는 어디 계시고? 정말 답하기 곤란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언니는 병원에 있다고 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그때 조상근이 더욱 당황한 표정으로 사돈한테 속삭이는 게 들렸어요. 여기 오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제. 사돈은 조상근의 팔을 가볍게 두드리면서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는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연회장 안의 분위기도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리면서 조상근과 사돈을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특히 친척들은 상황을 대충 눈치챈 것 같았어요. 영수가 저 사람이 왜 여기 있어? 사촌 언니가 제 귀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나도 모르겠어. 갑자기 저렇게 나타났어. 조상근은 계속 연회장 입구 쪽을 힐끗힐끗 보면서 도망가고 싶어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사돈이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서 있는 모양이었죠. 여기 앉으세요. 사돈이 조상근한테 자리를 권하는데 조상근은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하면서 사양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사돈이 강하게 권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앉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언니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동안 저 인간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그것도 다른 여자랑 이렇게 친밀하게. 손녀 돌잔치라는 기쁜 자리가 순식간에 어색하고 불편한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사람들은 계속 수군거리고 있었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손녀 돌잔치라는 소중한 자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사돈이 조상근과 나란히 앉아서 마치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언니는 병원에서 홀로 투병하고 있는데 언니 남편은 여기서 다른 여자와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고 있다니.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지만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사돈. 제가 목소리를 조금 높여서 말했어요. 같이 알고 지내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사이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사돈이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보였지만 곧 밝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아, 그냥 서로 의지하는 사이라고 할까요? 요즘 서로 힘든 일이 많아서 위로가 되어주고 있어요. 의지하는 사이라니.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더욱 확신이 섰거든요. 저 둘이 단순한 지인 관계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사돈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조상근은 옆에서 계속 불안해하면서 시계를 보고 있었어요. 이마에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는 게 보였거든요. 저는 일찍 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사돈이 그 팔을 잡았어요. 왜요? 벌써 가시게요? 돌잡이도 아직 안 했는데. 연회장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어색해졌어요. 사람들이 저희 쪽을 계속 쳐다보면서 수군거렸거든요. 특히 우리 친척들은 상황을 다 눈치채고 있었어요. 사촌 언니가 제 옆으로 와서 속삭였어요. 영수가 저 사람 진짜 조상근 맞지? 뭔 일이야 이게? 응, 맞아. 나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준호가 저한테 다가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뭔가 이상한데요?
이모부가 왜 저렇게 당황하고 계시죠? 그리고 왜 이모는 안 오시고? 나도 모르겠다. 저는 속으로 화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난감했거든요. 그때 지연이가 수아를 안고 와서 말했어요. 어머님, 돌잡이 시작할까요?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계세요. 저는 잠깐 고민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돌잡이를 진행해도 되는 건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손녀를 위해서라도 일단 행사는 계속 진행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수아의 돌잔치를 망칠 수는 없었어요. 그래, 시작하자. 수아야, 할머니한테 와. 수아를 돌상 앞에 앉히고 사진사가 카메라를 준비했어요. 사람들이 둘러서서 수아가 뭘 집을지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도 조상근과 사돈의 모습이 계속 눈에 거슬렸어요. 자, 수아야, 뭘 집을까? 사람들이 응원하면서 말하는데 수아는 신기한 듯 돌상 위의 물건들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붓을 만지작거리다가 실을 잡으려고 하기도 하고.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만 조상근과 사돈 쪽으로 시선이 가더라고요. 저 둘이 계속 속삭이면서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조상근이 갑자기 휴대폰을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리고는 사돈한테 뭔가 급하게 속삭이는 거예요.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급히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사돈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요? 갑자기? 네, 정말 급한 일이라고 하네요. 저는 그 대화를 듣고 있다가 깨달았어요. 아마 언니한테서 연락이 온 거겠다 싶었거든요. 언니가 돌잔치에 늦는다고 연락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병원에서 뭔 일이 생겼을 수도 있고요. 조상근이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돈이 같이 일어나면서 무슨 급한 일이 있다고 갑자기 가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거든요. 언니가 병원에서 혼자 있는데 저 인간은 다른 여자와 지금 처갓집 사람들 앞에서 저러고 있다고요? 잠깐만요. 제가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연회장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수아도 깜짝 놀라서 저를 바라봤어요. 사돈, 그분이 누구신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같이 알고 지내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분을 잘 알거든요. 사돈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뭔 말씀이세요? 그분은 제 언니 남편이에요. 제 형부라고요. 연회장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숨소리도 안 나게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아까까지 웃고 떠들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싸늘하게 바뀌었어요. 사돈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얼음장같이 굳어지더니 형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저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몰랐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결혼한 사람이라는 걸 모르셨다고요? 조상근은 옆에서 식은땀을 흘리면서 저는 정말 가봐야 해요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다리가 후들거리는지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준호가 앞으로 나와서 말했어요. 이모부, 이모는 어디 계세요? 왜 혼자 오셨어요? 조상근이 더듬더듬 대답했어요. 이모는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계시는데 이모부는 여기 계시는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에도 화가 섞여 있었어요. 그것도 지금 저희 장모님이랑요? 사람들이 점점 더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눈치챈 것 같았거든요. 어머, 저게 무슨 일이야? 형부가 쟤네 장모랑 바람난 거야? 언니는 병원에 있다면서? 아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같이 알고 지내는 분이라니. 저 사람 내 언니 남편입니다. 여기 앉을 자리가 아니에요. 연회장이 삽시간에 술렁거렸어요. 조상근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땀을 닦으며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사돈은 당황했지만 곧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게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어요. 서로 의지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의지? 저는 분노하며 말했어요. 내 언니는 지금 병석에 누워 있는데 그 옆에서 위로는커녕 이렇게 다른 여자를 끌어안고 다닌 게 의지입니까? 잔치장은 축하 분위기가 완전히 깨지고 가족과 친척들이 모두 싸늘한 눈빛으로 조상근을 바라봤어요. 준호도 얼굴을 붉히며 조상근 앞으로 다가갔어요. 이모부,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이모가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조상근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사돈도 상황이 심각해진 걸 깨닫고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고요. 수아만 혼자 돌상 앞에서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이 모든 상황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채로 말이에요. 연회장은 차가운 정적과 수군거림으로 가득했어요.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거든요. 아까까지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돌잔치가 순식간에 얼어붙은 분위기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사돈은 당황했지만 곧 자세를 바로잡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님,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정말 그냥 아는 사이예요. 그냥 아는 사이라고요? 제가 따져 물었어요. 그럼 왜 혼자 오시지 않고 굳이 가족 행사에 남자를 데리고 와요? 불륜이면 불륜이라고 인정을 하세요. 조상근은 옆에서 더욱 당황해하며 중얼거렸어요. 정말 오해예요. 그냥 우연히 만나서. 우연이라고요? 준호가 앞으로 나서면서 말했어요. 이모부, 이모는 지금 이 상황도 모른 채 병원에 계시는데 지금 저희 가족 행사에 이게 뭐 하시는 거냐고요. 그때 사돈이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요? 서로 외로우니까 의지하는 거지.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잘못한 일인데도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는 거예요. 의지한다고요? 그게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남편이랑 이렇게 다니는 게요?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서로 힘든 상황이니까 위로해 주는 거죠. 사돈의 말을 듣고 있으니까 정말 기가 막혔어요. 뻔뻔하다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였거든요. 연회장 안의 사람들도 모두 놀란 표정으로 사돈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위로해 준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제 언니한테는 왜 위로 안 해주는 거예요? 병원에서 혼자 고생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조상근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아, 이제 그만해라. 나도 많이 힘들었다. 매일 병원만 다니고 병간호만 하고. 저도 숨 좀 쉬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연회장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조상근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어요. 숨 좀 쉬고 산다고요? 제가 천천히 말했어요. 그래서 부인이 병원에 누워 있는 동안 다른 여자랑 놀러 다니는 게 숨 쉬고 사는 거예요? 살면서 실수 안 해. 매일 우울하고 답답한데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야? 준호가 분노하며 앞으로 나섰어요. 이모부,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혼했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모가 아프면 더욱 잘해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책임? 30년 동안 책임졌으면 됐지. 이제 좀 내 인생도 살고 싶다고.
조상근의 말을 듣고 있던 친척들이 하나둘씩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저런 인간이 다 있나? 부인이 병원에 있는데 저런 소리를. 정말 어이가 없네. 사촌 언니가 앞으로 나와서 조상근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조상근 씨,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예요? 결혼한 지 30년이나 됐으면서 지금 와서 무슨 소리예요? 아, 그냥 내버려둬요. 저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요. 그때 지연이가 수아를 안고 있다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수아 돌잔치인데. 수아도 엄마가 우는 소리를 듣고 울기 시작했어요. 연회장이 아이 울음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으로 시끄러워졌어요. 저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라서 조상근 앞으로 다가갔어요. 당신 지금 미쳤어? 언니가 얼마나 당신 때문에 고생했는데. 알아. 그래서 더 답답한 거야. 맨날 아프다고 투정 부리고 병원비는 얼마나 나가는지. 투정이라고? 미쳤구만.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한테 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상근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그래. 투정? 맨날 아프다고만 하고 나한테는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나도 다른 사람한테서 위로 좀 받겠다는데. 사돈도 옆에서 조상근을 거들었어요. 맞아요. 저희는 서로 외로워서 만난 건데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런 뻔뻔한 사람들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외롭다고? 왜 자식 있고 부인 있는 사람을 만나요? 사돈이 더욱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편한 거예요. 제가 정말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왔어요. 편하다고요? 다른 사람들 다 속이면서 사는 게 편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준호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나가세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조상근과 사돈이 깜짝 놀라서 준호를 바라봤어요. 우리 가족 행사에서 이런 추태를 부리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연회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준호의 말에 아무 말 없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조상근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사돈의 팔을 잡고 서둘러 연회장을 나가려고 했어요. 갑시다. 여기 있을 곳이 아니에요. 사돈도 당황한 채로 조상근을 따라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 앞에서 갑자기 멈칫했어요. 그때 연회장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가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그쪽을 바라봤는데 바로 제 언니였어요. 수척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순간 연회장 안은 숨소리조차 멎은 듯 정적에 휩싸였고 모두가 언니를 바라봤어요. 언니와 조상근의 눈이 마주쳤을 때 조상근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질 정도였거든요. 언니는 천천히 연회장 안을 둘러보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조상근과 사돈을 번갈아 보면서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언니가 연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언니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언니는 평상복에 겉옷만 걸친 채로 왔는데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더 날카로워 보였어요. 조상근은 언니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바닥에 떨어뜨린 휴대폰도 줍지 못하고 그냥 서 있기만 했거든요. 사돈도 마찬가지로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언니는 천천히 연회장 안을 둘러보면서 상황을 파악했어요. 사람들의 어색한 표정, 울고 있는 지연이, 그리고 조상근과 사돈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까지 모든 걸 다 보고 있었거든요. 어머, 언니.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몸은 괜찮아? 병원에서 치료 끝나고 지금 온 거야?
언니가 저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오늘은 우리 조카 손녀 돌잔치니까 꼭 와야겠다 싶어서. 그리고는 수아를 보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수아, 정말 많이 컸네. 할머니가 예쁘게 돌잔치 해줬구나.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언니의 시선이 조상근과 사돈에게로 향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왜 이렇게 조용하지? 돌잔치인데 분위기가 이상하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언니가 조상근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당신 여기 왜 있어? 병원에서 급하다고 연락했는데. 조상근이 더듬더듬 대답했어요. 그게 잠깐 들렀다가 바로 가려고. 잠깐 들렀다가? 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누구랑 같이? 언니의 시선이 사돈에게로 향했어요. 사돈은 조상근 뒤에 숨으려고 하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언니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늘하고 슬픈 웃음이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이제 알겠다. 언니가 천천히 조상근에게 다가갔어요. 조상근은 뒤로 물러서려고 했지만 벽에 막혀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어요. 나 다 알고 있었어. 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바람 피운 거 그냥 애들 생각에 참고 산 거야. 연회장 안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박히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몰랐어. 늦게 들어오는 것도 회사 일이 바쁘다고 하니까 믿었고, 주말에 나가는 것도 골프 친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았지. 언니가 조상근을 쳐다보면서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이웃 사람들이 하나둘씩 말해주더라고. 당신이 다른 여자랑 다니는 걸 봤다고. 조상근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사돈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때부터 확인해 봤어. 당신 휴대폰도 몰래 봤고 신용카드 내역도 봤어. 다 나와 있더라고. 호텔비, 레스토랑비, 선물값. 한 달에 100만 원씩 쓰고 다니면서 집에는 생활비도 제대로 안 갖다 줬지. 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런데도 참았어. 왜 참았는지 알아? 애들 때문이야. 우리 아들, 딸들이 있는데 아빠가 바람핀다고 소문나면 애들이 얼마나 상처받겠어. 준호가 앞으로 나와서 말했어요. 이모, 왜 그런 걸 혼자 참으셨어요? 저한테 말씀하셨으면. 언니가 준호를 보면서 씁쓸하게 웃었어요. 너희들한테 무슨 말을 하겠니? 창피한 일인데 너네 이모부가 나쁜 사람이라고? 그리고는 다시 조상근을 바라봤어요. 그렇게 10년을 참았어. 당신이 언젠가는 정신 차리고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 바보같이 기다렸지. 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내가 아프기 시작하니까 더 심해지더라고. 병원비 때문에 짜증내고 간병하는 게 귀찮다고 하고 급기야 내가 입원해 있는 동안 아예 집에 안 들어오기 시작했지. 병원에서 혼자 있을 때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링겔 맞으면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데 다른 병실에서는 가족들이 와서 간병하고 있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때마다 당신이 언제 올까 기다렸어. 언니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그래도 참았어. 이혼하면 재산도 나눠줘야 하고 애들도 힘들어할 거고 그냥 이렇게라도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사돈이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그럼 이해해 주시면 되잖아요. 서로 힘든 상황이니까. 언니가 사돈을 차갑게 쳐다봤어요. 이해해 달라고? 당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도 외롭고 힘들어서. 외롭다고요? 언니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그럼 저는 뭐예요? 병원에서 혼자 외롭게 지내는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돈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언니의 기세에 눌린 거죠. 당신들이 데이트하고 여행 다니는 동안 저는 병실에서 혼자 약 먹으면서 기다렸어요. 언제 남편이 면회라도 올까 싶어서 하루 종일 문만 바라보고 있었다고요. 언니가 조상근에게 다가가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까지 이렇게 모욕을 주네. 우리 조카 손녀 돌잔치에서 대놓고 콩가루 집안인 거 자랑하는 거냐고. 조상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오해야. 정말 그냥 오해? 언니가 웃었어요. 30년 동안 살면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 오해가 아니라 현실이야. 당신은 그냥 이기적인 사람이야. 그때 언니가 갑자기 사돈을 향해 말했어요. 그리고 당신 정말 뻔뻔하네요. 남의 남편이랑 이렇게 당당하게 다니면서 부끄럽지도 않아요? 사돈이 당황하며 변명했어요. 저희는 정말 서로 의지한다고 해서 다 되는 줄 알아요? 당신도 자식이 있는 부모 아니에요? 창피한 줄 알아야죠. 당신 자식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개 같은 관계에서 바람 피우고 상처 줬으면 좋겠어요? 사돈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언니의 말이 너무 정확해서 반박할 말이 없었거든요. 언니가 다시 조상근을 보면서 말했어요.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조상근이 당황해서 말했어요. 여보, 진정해.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 사람들이 본다고? 언니가 크게 웃었어요. 지금까지 사람들 모르게 숨어서 바람 피운 건 괜찮고, 이제 와서 사람들이 본다고 하는 거야? 정말 웃기네. 언니의 말에 연회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였거든요.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살 거야. 숨어서 사는 건 당신들이나 해. 언니의 마지막 말이 연회장에 울려 퍼진 후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때 사돈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반박하기 시작했어요. 당당하게 살겠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당신이나 제대로 남편 잡아두세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정말 뻔뻔함의 끝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언니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뭐라고요? 남편이 밖에서 다른 여자 만나는 게 부인 잘못이에요. 집에서 제대로 챙겨주지도 않으면서 무슨 소리예요? 연회장 안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사돈의 말이 너무 황당해서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거든요. 저 여자 정신이 나갔나? 어떻게 저런 말을. 정말 어이가 없네. 그런데 사돈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계속 말하더라고요. 맞아요. 저희는 서로 사랑해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당신은 병원에만 누워있고 이분은 외롭게 혼자 살고 있는데. 조상근이 사돈의 팔을 잡으면서 말렸어요. 그만해. 이제 그만. 왜 그만해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서로 좋아서 만나는 건데. 저는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사돈. 제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지금 정신이 있으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소리를 해요? 왜요? 사실을 말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당신 언니가 남편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언니가 앞으로 나섰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제가 남편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요? 그렇잖아요. 아픈 것도 모자라서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남편한테는 관심도 없고 매일 병원에만 누워 있으면서 남편은 언제 돌봤어요? 사돈의 말을 듣고 있으니까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어떻게 아픈 사람한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인간이 맞나 싶었거든요. 언니가 사돈 앞으로 바싹 다가갔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요? 다 알아요. 이분한테서 다 들었거든요.
당신이 얼마나 투정 부리고 관심도 안 주는지, 남편이 힘들어하는 것도 모르고 자기 아픈 것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언니의 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투정이라고요?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게 투정이에요? 그래요. 맨날 아프다고만 하고 남편한테는 차갑게 대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온 거 아니에요? 당신이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요? 연회장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험악해졌어요. 사람들이 사돈을 향해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거든요. 저런 몰상식한 여자가 다 있나? 정말 뻔뻔하네. 어떻게 저런 말을. 그런데 사돈은 전혀 기죽지 않고 더욱 당당하게 말했어요. 뭐가 뻔뻔해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 당신들도 다 알잖아요. 이분이 얼마나 집에서 소외당했는지. 부인은 아픈 것만 신경 쓰고 남편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않고. 그때 준호가 앞으로 나왔어요. 얼굴이 붉어진 채로 사돈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요. 사돈이 준호를 쳐다보면서 콧방귀를 뀌었어요. 자네 이게 장모한테 할 소린가?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어디서? 장모님 그만하시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 제 이모가 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 관계마저 인정받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네랑 얽혀 있어서 그렇지. 이 관계가 뭐. 아픈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남편을 방치해도 되는 거냐고. 남편도 사람인데 외롭고 힘들겠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그때 언니가 갑자기 사돈의 뺨을 때렸어요. 짝! 하는 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거든요. 당신 정말 사람이에요? 사돈이 뺨을 만지며 소리쳤어요. 때렸어요? 지금 저를 때렸다고요? 이거 폭행이에요. 그래요, 때렸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맞아도 싸요. 어떻게 아픈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해요? 사돈이 더욱 화를 내며 언니에게 달려들려고 했어요. 당신이 먼저 때렸잖아요. 저도 할 말 있어요. 그런데 준호가 중간에 막아섰어요. 건드리지 마세요. 이모한테 손 떼면 가만 안 둬요. 조상근이 급하게 사돈을 말렸어요. 그만해, 제발 그만해. 이제 정말 가자. 더 이상 말하지 마. 왜 가요?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솔직하게 말하는 게 잘못이에요? 조상근이 사돈의 팔을 강제로 잡아 끌면서 말했어요. 제발, 더 이상 말하지 마.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그런데 사돈은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어요. 당신들이나 반성하세요. 가족을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면서 남 탓만 하고. 이분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참을 수 없어서 사돈에게 다가갔어요. 사돈, 정말 마지막 경고예요. 지금 당장 입 닥치고 나가세요. 왜요? 진실을 말하는 게 그렇게 싫어요? 당신 언니가 남편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들었다고요. 진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당신이 말하는 게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바람 피운 남자가 자기 변명으로 한 말을 믿는 게 진실이에요? 그래요. 이 사람이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정말 외롭고 힘들어서 저한테 위로받으러 온 건데. 제가 사돈의 말을 끊었어요. 그만하세요. 더 이상 듣기 싫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우리 가족사에 대해 그런 소리를 해요? 그때 연회장 안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돈과 조상근을 향해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나가, 나가, 여기서 나가라고. 정말 뻔뻔하다. 돌잔치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사돈과 조상근은 어쩔 수 없이 연회장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사돈은 나가면서도 계속 소리쳤거든요. 당신들이나 잘해요. 우리는 행복하게 살 거예요. 당신 언니도 이제 혼자 살면 되잖아요. 조상근이 사돈의 입을 막으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연회장 문이 닫힐 때까지
사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닫힌 후 연회장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가라앉아 있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언니는 자리에 주저앉으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어른으로서 너희들 앞에서 이런 꼴 보여줘서 미안하다. 조카 손녀 돌잔치에 이런 일이 생기고 참. 지연이는 울면서 얼굴이 빨개져서 얼어붙어 있었어요. 준호도 어떠한 말도 더 이상 못하고 자신의 아내와 울고 있는 수아를 달래며 어쩔 줄 몰라 하며 이모를 안쓰럽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도 언니 곁에 가서 손을 잡았어요. 언니, 이제 끝났어. 더 이상 그런 인간들 때문에 고생하지 마. 언니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눈물을 닦았어요. 고마워, 영수가. 내가 있어서 내가 용기를 낼 수 있었어. 잔치가 끝난 후 며칠이 지났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거든요. 언니가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매일 병원에 가서 언니를 돌봤어요. 언니는 그날 이후로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체념하고 참는 모습이 아니라 뭔가 결심을 한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영수가 나 이혼할 거야. 언니가 병실에서 조용히 말했을 때 저는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언니 잘 생각한 것 같아. 더 이상 그런 인간이랑 살 필요 없어. 그런데 막상 결정하려니까 무서워. 혼자 살아본 지가 너무 오래됐거든. 언니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그럴 만도 했죠. 3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데 이제 와서 혼자 살아야 한다니. 언니,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우리 같이 힘내자. 그 후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조상근이 갑자기 병원에 나타났어요. 저는 마침 언니 간병을 하고 있었는데 문이 열리면서 조상근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해. 조상근은 완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한 것 같았고 얼굴도 많이 야위어 보였거든요. 수염도 깎지 않아서 정말 지저분해 보였어요. 언니가 조상근을 쳐다보면서 차갑게 말했어요. 할 얘기 없어. 이혼 서류 준비해와.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정말 잘못했어. 조상근이 언니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빌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정말 기가 막혔어요. 지금 와서 뭔 소리야? 제가 끼어들었어요. 돌잔치 때 한 짓거리는 다 어디 갔어? 처제,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정말 정신을 차렸어. 정신을 차렸다고? 그럼 그 여자는 어떻게 했는데? 조상근이 고개를 숙이면서 말했어요. 헤어졌어. 완전히 끝났어. 언니가 비웃으면서 말했어요. 헤어졌다고? 그 여자가 당신을 찾나? 조상근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언니의 추측이 맞았나 봤어요. 그렇지. 그 여자도 당신 같은 남자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겠지. 돌잔치에서 그런 망신을 당하고 나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 사돈은 어떻게 됐는데? 조상근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 딸이 절대로 이런 관계로 못 산다고. 부모 자식 관계까지 끊어버리겠다고 당장 끝내라고 했대. 당연하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가만히 있겠냐. 언니가 관심 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와서 뭘 어쩌자는 거야?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정말 잘할게.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안 할게. 다시 시작? 언니가 웃었어요. 무슨 면목으로 그런 소리를 해? 조상근이 더욱 간절하게 빌었어요. 여보, 나 정말 혼자서는 못 살겠어. 그동안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후회? 지금 와서 후회한다고 다 되는 줄 알아?
그때 조상근이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무릎 꿇고 빌어도 안 되는 거야?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빌다가 안 되니까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제가 따져 물었어요. 처제는 빠져. 이건 우리 부부 문제야. 부부 문제라고? 돌잔치에서 그런 짓 한 게 부부 문제야? 조상근이 점점 더 화를 냈어요. 그날은 내가 정신이 없었어. 그 여자가 자꾸 따라다녀서 그 여자 탓이라고? 정말 끝까지 남 탓이네. 언니가 조상근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당신 지금까지도 모르는구나. 뭐가 잘못된 건지. 여보, 나 정말 잘못 알고 있어. 앞으로는 그만해. 언니가 조상근의 말을 끊었어요. 더 이상 듣기 싫어. 그때 조상근이 갑자기 변하더라고요. 빌던 태도에서 갑자기 위협적으로 변한 거예요. 그럼 진짜 이혼할 거야? 재산 분할 각오하고? 그래, 각오했어. 집도 반 나눠줘야 하고 통장에 있는 돈도 반반 나눠야 하는데 괜찮아? 언니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괜찮아. 그 정도는 각오하고 결심한 거야. 조상근이 더욱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좋아. 그럼 진짜 이혼하자. 어차피 너랑 사는 것도 지긋지긋했어.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아까까지 빌더니 이제는 지긋지긋했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 정말 사람이 맞아? 제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처제, 너는 정말 상관하지 마. 이건 우리 문제라고. 우리 문제? 언니가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그럼 돌잔치에서 한 짓은 뭐야? 그것도 우리 문제였어? 조상근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자기가 한 짓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여보, 가라고. 언니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조상근이 저를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처제, 너 때문이야. 내가 자꾸 부추겨서 이렇게 된 거야. 뭐라고? 내가 부추겼다고? 그래, 너 때문에 우리 부부 사이가 이렇게 됐어. 내가 자꾸 이혼하라고 했잖아.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내가 언제 이혼하라고 했어? 당신이 바람펴서 이렇게 된 거잖아. 어쨌든 내가 끼어들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야. 조상근이 완전히 화가 난 상태로 말하더라고요. 좋아. 진짜 이혼하자. 그런데 나중에 후회해도 늦어. 후회할 일 없어. 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조상근이 어쩔 수 없이 병실을 나갔어요. 그런데 나가면서도 중얼거리더라고요. 후회할 거야. 혼자 살아보면 알 거야. 문이 닫힌 후 언니가 주저앉으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언니 괜찮아? 응, 괜찮아. 오히려 시원해.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언니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이혼 절차며 언니가 태어난 후 어디서 살지며 모든 걸 차근차근 준비했거든요. 언니 무서워하지 마. 내가 끝까지 도와줄게. 고마워, 영수가. 내가 없었으면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없었을 거야. 며칠 후 조상근이 정말로 이혼 서류를 가져왔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계속 트집을 잡고 문제를 만들려고 했어요. 재산 분할 때문에 말이 많았거든요. 이혼은 하되 집은 못 줘. 내가 산 거야. 당신 혼자 산 게 아니야. 나도 살림하면서 도왔어. 살림한다고 집값에 보탬이 됐어? 웃기지 마. 조상근은 끝까지 비열했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재산은 혼자 가지려고 하더라고요. 좋아. 그럼 법적으로 해결하자. 언니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법적으로? 변호사 비용 감당할 수 있어? 감당 못할 것도 없어. 당신이 바람핀 건데.
어차피 이혼하면 재산 절반은 내 몫이니까. 그런데 언니는 더 이상 예전의 언니가 아니었어요. 당당하게 자기 권리를 주장했고 조상근의 협박에도 굽히지 않았어요. 결국 2달 후 언니의 이혼이 성사됐어요. 그리고 언니는 자기 몫의 재산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했어요. 이혼이 성사된 지 8개월이 지났어요. 언니는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제 집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어색해 하더니 이제는 오히려 자유로워 보였거든요. 언니의 건강도 많이 나아졌어요.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당뇨 수치도 안정됐고 병원 다니는 횟수도 줄었어요.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진 게 눈에 띄었어요. 영수가 나 이렇게 편한 게 언제인지 몰라. 언니가 제 집에 놀러 와서 말했어요. 그래, 혼자 살기 어렵지 않아?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이제는 괜찮아.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언니는 정말 새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항상 조심스럽고 눈치 보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당당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조상근이 또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언니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언니가 장 보고 들어오는데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여보,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조상근은 더욱 초라해져 있었어요. 옷도 구겨져 있고 살도 많이 빠져서 정말 비참해 보였거든요. 다시 생각해볼 게 뭐 있어? 이미 이혼했잖아. 언니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래도 30년을 산 사이인데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당신이 끝낸 거야. 나는 끝까지 참고 살려고 했어. 조상근이 언니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빌었어요. 여보, 나 정말 혼자 못 살겠어. 밥도 제대로 못 해 먹고 빨래도 엉망이고 그런 건 배우면 돼. 나도 혼자 사는데 잘 살고 있어.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그때 제가 마침 언니 집에 가다가 그 광경을 봤어요. 조상근이 언니를 붙잡고 빌고 있는 모습이 정말 한심해 보였거든요. 조상근 씨,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다가가면서 말했어요. 아, 처제. 좀 도와줘.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전해줘. 도와달라고? 당신이 그동안 부인하고 자식들한테 한 짓 천벌 받으면서 잘 생각해봐. 조상근이 저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빌기 시작했어요. 처제, 제발. 한 번만 용서하라고 말해줘.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언니가 그동안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절대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조상근 씨, 이제 그만하시고 가세요. 나이 먹고 이렇게 살아야 돼? 다시 돌아가서 같이 살면 되잖아. 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돼. 나는 이제 당신과 살 생각 없어.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는 거야? 당신 알아서 해. 내가 왜 신경 써야 해? 조상근이 점점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야, 30년을 같이 산 사이에 이게 뭐야? 30년을 같이 살았으면 뭐, 당신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잖아. 제가 끼어들었어요. 처제, 너 때문이야. 내가 자꾸 부추기지 않았으면 또 그 더러운 남 탓이네. 당신이 바람 피운 건 누가 바람 핀 건데? 조상근이 완전히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니들 쌍으로 그래. 후회할 거야. 그리고는 휙 돌아서서 가버렸어요. 언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숨만 쉬었어요. 언니, 괜찮아? 응, 괜찮아.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 그 후로 조상근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다른 동네로 이사 갔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흘러서 수아가 새 돌이 됐을 때 우리는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가족끼리만 조용하게 했거든요. 이모, 요즘 어떠세요? 준호가 언니에게 물어봤어요. 좋아. 정말 자유로워. 언니는 수아를 안고 있으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수아가 이렇게 많이 컸네. 지연이도 언니를 보면서 말했어요. 이모님, 제가 제대로 이모님 얼굴을 아직도 못 보겠어요. 저희 엄마일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대신 사죄드립니다. 그래, 자식이 무슨 죄야. 너네라고 알았겠어? 그 얘긴 이제 그만하기로 하자. 저는 언니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제 언니다운 모습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언니, 앞으로 뭐 하고 싶어?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어. 건강부터 완전히 회복하고 생각해 볼게. 언니는 이제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요리 배우기, 꽃꽂이, 독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시작했거든요. 영수가 나 요리학원 다니기 시작했어. 정말? 괜찮아? 응, 재미있어.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언니는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조상근 소식을 들었어요. 혼자 살다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고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언니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 사람 일은 이제 내가 상관할 바 아니야. 언니의 말이 맞았어요. 자기가 선택한 길이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거죠. 지금 언니를 보면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항상 눈치 보고 조심스럽게 살았는데 이제는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요. 영수가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이렇게 용기 낼 수 없었을 거야. 뭘 고마워해. 당연한 거지. 정말 고마워. 내가 곁에서 지켜줘서 내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 저도 언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참고 살았는지. 이제야 진짜 언니의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돌잔치 날의 일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힘들고 아팠지만 그 일을 통해서 언니도 저도 더 강해졌거든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배신과 아픔을 겪게 되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상처받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하지만 그런 어둠 속에서도 진짜 내 편이 누구인지,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 남는 건 피부치의 손을 잡고 함께 이겨내는 힘이에요. 서로 의지하고 서로 지켜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진짜 가족의 힘이라는 걸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혹시 지금 저희 언니처럼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인생의 배신과 아픔 속에서도 결국 남는 건 피부치의 손을 잡고 함께 이겨내는 힘이에요. 가족이 있다는 것, 서로를 지켜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누구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권리는 없어요. 당당하게 사세요. 여러분에게는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오늘 영숙 씨 가족 사연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마음에 와닿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선한 영향력으로 큰 힘이 됩니다. 모든 분들이 자신만의 행복을 당당히 지켜나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